자, 계속해서 기사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해병대 2사단의 상륙돌격 장갑차 육해상 기동훈련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번에는 해병대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해병대 훈련 다녔는데 본격적인 설명 전에 간략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 6일 해병대 2사단 상륙 돌격 장갑차 대대 육해상 기동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훈련은 부대에서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왕복 40km 육상 기동과 해상 훈련장에서 가상의 척 해안으로 상륙하는 해상 기동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코너 속 코너, 기자의 비밀수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가 취재 중 만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모아서 육하 원칙으로 풀어보는 시간 9번째죠? 네, 9번째입니다. 비밀수첩 9번째, 먼저 취재한 내용을 육하 원칙으로 풀어드립니다. 네, 먼저 누가입니다. 해병대 2사단 상장대대가 했고 언제 했냐?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했습니다. 하일리 해상훈련장에서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요. 서해바다의 조류를 극복하며 육해상 기동훈련을 했습니다. 최상의 상륙작전을 위해 이런 훈련이 마련이 된 겁니다. 자, 해병대를 간 육군. 네, 그렇죠.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해병대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이 상륙 작전은 또 해병대 고유의 작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육군에서는 볼 수 없는 장비와 훈련 모습을 취재한 게 좀 한편으로는 또 되게 뿌듯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 육하 원칙에서 상장대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무슨 뜻이에요? 상장대대가 제가 훈련 현장에 갔는데 해병대 장병들이 계속 상장대대, 상장대대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이게 부대 애칭 아니냐, 뭐 권율부대, 백골부대 그쵸.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상륙 돌격 장갑차를 줄여서 상장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 상장대대 이런 겁니다. 네. 아, 그 애칭이 아니고 그냥 줄여서 만든 네, 말인 거네요. 맞습니다.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네. 사실 지금 계속해서 제 시선 앞에 걸리는 게 있거든요. 시청자분들도 본 건데 이게 뭐죠? 디오라마라고 하죠? 네, 요건 이제 디오라마고 요거는 이제 KAAV 상륙 돌격 장갑차 목업 실물 모형입니다. 그럼 픽업이 네, 오늘의 픽은 단연 제가 다녀온 이제 상륙 돌격 장갑차가 됩니다. 네. 오늘 픽은 말씀드렸듯이 상륙 돌격 장갑차 일명 KAAV입니다. 디오라마를 먼저 살펴보면요. K55 자주포와 상륙 돌격 장갑차가 일단 있습니다. 일단 이 디오라마는 저희 사무실의 모 PD님께서 직접 만든 작품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실물 모형은 장비를 제작하는 한화 디펜스에서 직접 빌려왔습니다. 실물 모형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KAAV는 적의 해안으로 상륙해서 내륙 목표 지점까지 병력과 장비, 보급품을 수송하고 기계화 작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병력 수송용과 지휘용, 그리고 군안 정비용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병력 수송용, 앞에 보이시는 이 목업인데 KAAV P7A1을 이제 정식 명칭이 그렇게 됩니다. 네. 이 KAAV P7A1을 살펴보면 장비의 전체적인 모습은 궤도형 차체에 전장은 8.16m, 높이는 3.68m, 중량은 23톤입니다. 승무원 3명, 그리고 병력 수송 21명까지 가능해서 총 24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무장은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K4 고속 유탄 기관총과 K6 중기관총을 갖추고 있고 뒤쪽에는 무장 뒤쪽 바로 뒤쪽에는 연막을 발사하는 연막 발사 장치가 또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육상에서는 시속 72km, 해상에서는 시속 13km까지 달릴 수가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KAAV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그렇죠. 역사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 제가 역사를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1949년에 해병대가 창설되고 1951년 10월 15일 최초로 LVT, 그러니까 수륙 양용 장갑차 소대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LVT-3C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974년에는 상륙 돌격 장갑차의 원형으로 불리는 LVT-7을 도입하게 됩니다. 전쟁기념관이나 전적지에 세워져 있는 장갑차들이잖아요. 네. 또 1998년에는 조금 더 발전한 미 해병대의 AAV-7A1의 기술 도입으로 지금의 하나 디펜스가 KAAV 생산을 맡고 있게 됐고 이걸 또 현재까지 우리나라 해병대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 기자, 네. 이 KAAV 네. 지금 1이고 네. 2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제 과거를 살펴봤으니까 네. 미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KAAV2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2016년 9월에 열린 제96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상륙 돌격 장갑차 2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이 심의 의결되면서 2028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실제 개발에 앞서 기술을 확인하는 탐색 개발 단계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을 하고 하나디펜스 그리고 S&T 중공업 등의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좋아지죠? 장비도 또 빠질 수가 없겠죠. 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KAAV2는 전투 중량이 35톤 규모로 기존 장비보다 많이 무거워졌지만 엔진 출력은 1,050마력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수상 속도도 이제 엔진 마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속 13km에서 20km급으로 더욱 빨라지고 무장은 포탑 소형화와 적재 탄수 증대를 위해 탄두 내장형 기관포인 CAT 40mm 기관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조 기자, 네. 취재를 계속 하다가 상당히 신기한 영상, 재밌는 영상 하나 발견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제가 또 뭐 자료 조사를 하고 이래저래 좀 찾아봤는데 SNS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상륙 돌격 장갑차에 RCWS 원격 사격 통제 장치가 장착돼 있습니다. 포탑에 사람이 없고 총만 있는 거죠. 원래 승무원이 포탑에서 해치를 열고 사격을 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라면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전투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확정된 건 아니고 모 방산업체에서 자체 실험 영상을 이제 SNS에 올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뭐 기술 발전이라든가 또 이런 심의 의결이라든가 이런 양상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 KAAV의 미래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조 기자, 네. 비밀수첩 마지막 장이죠. 네, 비밀수첩 마지막 장 내자로 말해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자는 카브 아님입니다. 카브 아님. 네, 원래 보통 이제 KAAV를 영어 스펠링 그대로 이어서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ROKA, 로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브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카브라고 해병대에서는 읽지 않고 있거든요. 유래를 보면 처음 개발한 미군이 AAV라는 명칭으로 불렀고 우리 군은 이걸 도입하면서 알파벳 K를 앞에 붙인 건데 무엇보다 KAAV 약자 자체가 약자다 보니까 카브라고 읽지 않고 스펠링 그대로 살려서 읽는다고 합니다. 뛰어난 성능으로 해병대의 사랑을 받는 이 KAAV 앞으로 꼭 제대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무인으로 성능이 더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요. KAAV, 카브 아님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해병대 전력과 전술을 체험하고 온 조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